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하라는 순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 순서를 고려하는데 뭘 허락했다? 중복을 허락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중복 순열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걸 기호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꺼낼 거야. 근데 r개를 꺼내서 순서를 정할 텐데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교하는 게 NPR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꺼내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처음에 n까지, 그 다음에 n-1까지 땡땡땡해서 n-r 플러스 1이었다라는 게 고등학교 1학기 때 했던 순열. 됐죠? 그런데 중복 순열은 뽑은 걸 또 뽑아도 좋다라는 뜻으로 기호를 n파이 r이라고 정의할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뽑은 걸 또 뽑아도 좋다. 그러면 뭐 1, 2, 3, 땡땡땡 r.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가지. 다시 또 뽑아. 그럼 또 몇 가지야?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뽑은 걸 또 뽑아도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n을 몇 번 곱해? r번. 그래서 n의 r제곱이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간단한 예로 보면 뭐냐 그러면 1, 2, 3이라는 세 장의 카드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럼 세 자리 자연수 만들면 우리 111도 나와 안 나와? 111도 나올 수 있잖아 자연수 중에서 111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1을 세 번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중복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쓰면 중복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복을 사용한다. 중복해서 나열하는 방법. 그럼 121도 나올 수 있죠? 1을 몇 번 썼어? 두 번 썼죠? 그럼 211은 1 몇 번 쓴 거야? 두 번 썼어. 하지만 이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경우로 보죠.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긴 했는데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니까 중복 순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총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처음 자리에 오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구 아니면 누구? 1, 2, 3. 또는 두 번째도 1, 2, 3. 세 번째도. 그래서 우리가 이 3의 3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3의 3승을 3파이 3이라고 표현하는 기호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 여러분이 중복 순열 옆에다가 제목에다가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함수의 계속 해석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함수라고 땡땡 치자 이거. 함수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보면 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정의역이 원소가 1, 2, 3이 주어져 있다. 근데 B 여기서 4, 5, 6, 7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함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F의 개수를 찾아라고 1이 한테가 쓰는 게 몇 가지? 4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2도 몇 가지? 4가지. 네 가지. 3도 몇 가지? 네 가지. 이게 고등학교 1때 배웠던 거죠? 네. 그럼 이걸 우리는 표현하기를 4의 3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4파이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기호는 사용을 거의 안 할 거야. 근데 n파이 r이 n의 r제곱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 알았어? 선생님 수학 문제 풀 때 파이라는 기호 안 쓸 거야. 중복 순열은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함수 개수가 그랬는데 4파이 3 쓰지 말고 이거 몇 가지?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알았어? 그게 더 편한 경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4로 갈 수도 있다. 그럼 1도 4, 2도 4, 3도 4로 간 거죠. 그지? 그럼 두 개가 4로 가는데 3이 5, 1, 2가 4로 가는 경우와 2, 3이 4로 가는 경우가 같아 달라. 2, 3이 4로 가는 경우. 다르죠? 그러니까 1, 2, 3에 대해서 4, 4, 4가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이거 모두 4로 갔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얘가 4, 4인데 얘가 5죠. 그럼 그림에 이러면 1, 2가 4로 가고 3이 5로 간 거잖아. 그치? 그거와 얘가 5고 얘가 4, 4인 경우는 같아 달라. 그렇지. 1, 2가 2, 3이 4, 4로 가는 거와 1이 5로 가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 편지가 몇 통이 있냐 그러면 편지가 3통이 있어. 그게 A, B, C야. 네. 근데 그거를 우체통에다 집어넣는데 우체통이 4개가 있어. 가나다라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온 거에서 잘 표현해 보시면 자 여기서 파이 n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이 뭐 받는 쪽, r이 뭐 주는 쪽이라고 표현되는데 선생님이 왜 중복순열을 함수적으로 생각하냐라고 하면 자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야? 우체통이 편지에 들어가냐?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누가 들어가?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가 우체통을 결정하는 거야? 라는 거야. A, B, C. 이렇게 함수적인 생각을 하라 얘기야. 그리고 정의역이 바로 이 공역을 정하는 거니까 이 정한다, 정의한다는 말의 의미를 포인트 주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공역은 가나다라 이렇게 체크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함수 돼야 안 돼? 그럼 이 말은 곧 A, B, C 세 개의 편지 모두 뭐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우체통에 가우체통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가나다라라고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 A, B, C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체크했을 때 함수적으로 체크했을 때 자기가 두 개만 하면 돼. 어느 거를 정의역으로 놓을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가 A, B, 나도 A 이란 말이잖아. 그럼 우체통이 지금 뭐야?
A라는 편지를 가에도 집어넣고 나에도 집어넣고 다에도 집어넣고 라에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우체통이니까. 네. 그럼 이 편지를 찢어서 집어넣는 거야? 아니요. 안 되잖아.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알겠어? 두 번째 이제 자 선거인이 있어. 후보가 있고 후보가 A, B, C 세 명이 있는데 투표권자, 유권자라고 얘기할 거야. 그게 A, B, C, D 네 명이 있대. 그럼 후보가 유권자를 정하는 거야? 유권자가 후보를 정하는 거야? 유권자가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렇게 A, B, C, D라고 놓게 되면 PC 공역은 이렇게 A, B, C가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몰빵을 했을 때 자 전부 다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한 거야? 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아 가능.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고 이게 공역이 된다. 이거. 아. 알았어? 네. 그럼 얘가 선택한 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 3의 몇 수? 4. 이걸 3파이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3파이 4라고 표현했을 때 이 3의 개수가 누구 개수니? 후보. 공역 개수야. 공역은 항상 정역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거잖아. 선택. 대응하는 거라고. 네. 이건 누구 개수야? 정의역. 정역 개수라고.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들에는 이게 주는 쪽 그렇게 표현되는 거고 주는 쪽이라는 게 정한다라는 의미. 주는 쪽 이건 받는 쪽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냥 정하는 것과 선택받는 걸로 다시 해석해서 말을 한 거라고. 알았지? 이 순서를 바꾸면 돼 안 돼? 네요. 그럼 바꾸면 공정한 사회가 안 돼. 오. 공 정이 맞지? 정공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써놓기를 MPIR 부연 설명을 더 붙여. 받는 쪽, 주는 쪽에다가 이 N이 뭐라고? 이거는 공역. 이게 뭐? 정하는 거다. 정하는 게 뒤로 간다 이거. 알았어? 그래서 공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아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순서 바꾸면 안 돼. 공정. 누가 누구를 정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볼까? 세 번째 예문. 사람이 4명이 있대.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2층, 3층, 4층에서 내리는 방법을 얘기해. 그럼 모두 다 2층에 내릴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 층을 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A, B, C, D 4명을 정의하고 정역을 잡고 그 다음에 공역을 2, 3, 4로 잡으면 나중에 이제 특별되면 이렇게 벤다이어는 안 그래도 됩니다. 얘가 선택할 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얘도 세. 다 3을 몇 번 곱하면 돼? 네 번. 4번. 그럼 우리 이거를 기호로 3파이 4.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누구 개수야? 공역 개수. 이건 누구 개수야? 정역 개수가 된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게 누구 개수라고? 답을 한 방에 내고 싶으면 개수라는 말을 생략한 겁니다. 공역 개수의 정역 개수 제곱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았어?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때려보면 말이 되는 거야. 모두 몇 층에 내렸다? 2층에 내렸다. 아 정하는 게 되는 거구나. 근데 거꾸로 TC 2, 3, 4에다가 A, B, C, D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A라는 사람이 2층에 내리고 3층에 내리고 4층에 내리고 돼? 네. 안 되는 거지? 아 네. A라는 사람을 뜯어? 아니요. 안 되는 편이다라는 거. 이해돼? 무슨 말하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 중복 조항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중복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 여기에 체크 쫙 펼쳐. 아. 그러니까 예문들을 잘 기억하는 게 좋아. 선생님 지금 2번에 나온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김영식 투표. 김영식. 김영식이 자기 이름을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 영식 씨. 또 방금 얘기했던 유권자 네. 후보 선택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식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노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투표하는데 김영식하고 무김영식이 나올 거야. 필기 좀 해. 무김영식은 자기 이름이 노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는 김영식이냐 무김영식이냐. 김영식. 대통령 투표할 때 무김영식 도장을 찍는 거야. 아. 그 누가 누구 후보를 찍었는지 모르게끔 하는 게 무기명식이라고. 알겠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테니까 김영식 투표는 중복 순열로 푸는 거고 무기명식 투표는 중복 조합으로 푼다라는 것만 일단 표시를 해야 돼. 얘네들은 구별이 안 되니까 순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합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문제와 그 다음 우체통에 편지 넣는 거. 누가 결정한다고? 누가 정해요? 편지. 편지가 정해요. 여긴 누가 정해요? 후보자 아니면 유권자? 유권자가 정해요. 그 다음에 호텔에 투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에 투숙하는 게 사람이겠죠 물론. 그럼 사람이 정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사람이 정해요. 그러니까 함수 개수도 당연히 인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함수 개수가. 저기 나와 있는 문제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이 묶을 게 이제 뭐냐? 반배정도 마찬가지겠지. 한 사람이 A반, B반, C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분리되는 건 없잖아. 하지만 사람이 반을 정하는 거지. 반이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정의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따로 별을 취하셔야 돼. 모수법. 이런 게 바로 중복. 깃발 진호. 네. 이런 것들이 중복 순으로 된다. 자, 모수법가 뭐냐면 점하고 찍을 표현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호만 나타내고 신호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세 자리 가지고 이 모수 갖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뭐 아니면 뭐? 점 아니면 찍. 여기도 점 아니면 찍. 여기도 점 아니면 찍.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다? 8가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점점점도 하나의 신호가 되고 찍찍도 하나의 신호가 되고 찍점찍도 하나의 신호가 되고 찍찍점도 하나의 신호가 되고 이런 식으로 8가지를 나눌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썼어 안 썼어? 했죠? 두 번 썼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위치가 바뀌면 다른 경우로 취급하니까 중복 분열이라고 한다. 이게. 알았어? 깃발도 마찬가지. 올려 아니면 내려줘. 올려 내려. 청결력 이렇게 돼요. 이런 개념. 네. 두 가지 개념. 점을 쓸 거야? 아니면 찍을 쓸 거야? 이진법도 뭐야? 0101. 0 아니면 1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다와 표현하지 않는다의 양분적인 개념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 했어요. 나이스. 자, 보기 3번에 나온 것만 맞풀게. 맞풀 것의 보기 3번 문제 보면 다음 경우의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정의어만 여러분 체크하면 돼. 문자가 몇 개 있다고? 3개. 세 문자. A, B, C 가지고 중복을 사용해서 5자리를 만들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A 아니면 B 아니면 C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니까 3의 몇 제곱? 5제곱. 이게 1번 답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회원이 몇 명 있어? 5명. 5명인데 비행기 아니면 기차 아니면 고속버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한 거야? 사람이. 그 사람이 A라는 첫 번째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 두 번째 사람도 3가지. 세 가지. 3을 몇 번 곱하는데? 5번. 5번. 3의 5제곱. 네. 알았어? 공약이 몇 개다? 공약. 선택받는 게. 세 개죠? 이게 공약 개수, 이게 정약 개수. 실제로 읽으면 편하기 쉽다 이게. 그럼 3번에 나온 것만. 5명의 사람이 영화 ABC, 영화 ABC를 선택한대. 그러면 A가 이 영화가 정약이야? 5명이 정약이야? 5명이 정약이죠. 이게 공약이니까 3의 5제곱 똑같이 나올 거야. 공정. 공정. 됐죠? 네. 4번 문제. 서로 다른 과일이 몇 개 있다고? 5개. 다른 과일은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다른 접시에다 담는데 접시에 A, B, C에 담는데 한 빈 접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한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 아. 알았어? 네. 그러면 여기에 5개가 과일이 5개가 있을 때 얘가 정의역이 됐을 때 A, B, C라고 체크해서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면 함수적 표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지. 모두 A 접시에 담았다 이 뜻이야. 네. 그럼 B, C가 빈 접시가 되죠.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누가 정의역이야? 5개. 5개. 얘는 공역. 알았어? 얘도 3의 몇 승? 무슨 5승. 그걸 우리는 3파이 5라고 답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3파이 5가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5번은 5개의 기호가 있대. 네. 네모, 별,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역세모 이 5개 가지고 몇 개를 택하래? 3개. 3개를 택하래, 3개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5가지. 그러니까 참 얘는 5의 몇 승? 3승. 3승. 그래서 답을 5의 3승 5파이 3이 된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뜨다? 5번이 틀리다. 다르다 라고 체크하는 거. 네. 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맞풀 교과서에서 중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틀렸냐고 판단하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면 문제에서 방금 풀었던 문제의 연결성입니다. 자, 과일이 몇 개 있어? 4개. 4개가 있고 과일 4개가 꼭 A, B, C, D라고 할게. 그놈을 접시 몇 개 있어? 3개. 3개가 있다. 누가 정황형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 그냥 한꺼번에 몰아가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네. 그럼 모든 과일을 전부 다 A 접시에 담았다. 네. B 접시가 있을 수도 있다. 맞죠? 네. 그럼 얘가 정형이 되는 거고 얘가 공략. 동이 되니까 3의 몇 승? 4승. 3의 4승. 이게 답이 되죠. 3의 4승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공역과 정형만 잘 가려낼 줄 알면 된다. 그래서 함수 개수 체크된 대로 보고 2번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함수 개수 셀때 네. 저기 누구야? 저기 저기 멀리 있는 K야. 자, x1이 x2보다 작대. 네. fx1은 fx2보다 작대. 이거 무슨 함수죠?
작은 게 작은 걸 선택한다 이런 말이니까 작은 게 작아요.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 이게 바로 뭐야? 증가함수죠. 반대로 바꾸면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증가함수 표현이죠. 그 증가함수는 얘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1이 5로 갔어. 네. 근데 2가 4로 가는 경우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 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순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조합이 되는 거라고. 근데 함수 개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역 개수 몇 개야? 공역이 5개죠? 네. 그지? 거기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정역 개수. 공정이다. 여기도 공정이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5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불러보면 7 부르고 그 다음 8 부르고 5를 불렀어도 1이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되고 2는 7로 가야 되고 3이 8로 가야 되는 게 고정돼 버린 거야. 그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역 개수에서 정역 개수를 그냥 뽑는 조합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기호에다가 다 공정 포맷 공정 함수 개수는 공역 개수에서 정역 개수 뽑는 거라고 인지를 하면 좀 편하게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1대1 함수가 몇 개 나냐고 물어보면 1대1 함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5가지죠?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5 2는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여기 5P 3이라고 이게 뭐야? 공역 개수 이게 누구겠어요? 정역 개수 여기도 공정이 들어간다. 1대1 함수에서는 P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같은 걸 못 가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문제를 거기다 이제 푼 거야. 이제 쭉 풀면서 가면 돼요. 자, 마플 개념 1번 문제.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남김없이 주는 경우래.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다 몰아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표현했을 때 하나로 다 원소가 몰릴 수도 있다 그 말이니까 정역이 누군지. 사탕이 몇 개 있다고? 6개. 다른 사탕은 6개. 그리고 사람 몇 명 있어? 3명. 3명. 그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사탕을 A, B, C, D, E라고 체크해 놓고 F까지 사람이 A, B, C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전부 누구한테 준 거다? A한테 준 거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얘가 정역이 되는 거고 얘가 동역이 되는 거다. 이 그림만 그려보면 된다. 얘기야. 그러면 얘가 선택해서 몇 가지? A 아니면 B 아니면 C한테 줘야 되고 얘도 A 아니면 B 아니면 C 3 몇 번 붙는다. 6번. 공역 개수 3개, 정역 개수 6개, 3의 6제곱이 된다 이게. 알았어?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에 수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3개의 볼펜을 몇 명한테? N명한테 나눠준대. 나눠준다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럼 나눠준다 그러면 여기서 볼펜이 가나다라는 볼펜이 있는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N번 학생이 있다.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를 1번에 주고 나도 1번에 주고 다도 1번에 주면 1번이 다 받은 거네. 네. 못 받는 애도 받을 수 있지? 그럼 가능해? 네. 가능한 표현이죠? 응? 전부 다 몇 번한테 준 거야? 1번한테 준 거다. 그럼 얘가 정역이 되는 거고 얘가 뭐? 공역이 되는 거다. 라고 인지할 수 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걸 바꿔서 쓰면 어떻게 돼? 1, 2, 3을 정역으로 보고 가나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1번이 가, 2번이 나, 3번이 가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 네. 근데 얘를 얘한테 나눠주는 거야. 정한다니. 그럼 1번을 또 뜯어서 가고 2번도 뜯어서 가고 3번 사서 가니까 혼동은 되잖아.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니네 이게 정역으로 되면 함수는 또 얘도 가야 되잖아. 그리고 한 정역이 3개로 갈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분명히 이렇게 양다리 나와도 안 되고 정의 원소에 빠짐없이 하나씩 다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도 가고 그다음에 얘도 가고 그다음에 얘도 갔다 이렇게 치면은 이게 가능한 표현일까? 이거는 나눠주지 않은 볼펜이 생긴 거죠.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 얘를 정의로 보면 안 된다 이게. 그걸 자꾸 음미하면서 생각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전부 다 1번한테 줄 수도 있다는 표현.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공역 몇 개? 3개. 3의 몇 승? 이거 공역 n개죠. n의 몇 승? 3제곱이 같된다. 3의 6제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다 직세에서 3분의 1제곱 해주면 n값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n 얼마나? 3의 제곱. 그래서 9명이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구별하세요. 뭐가 정역이고 뭐가 공역인지 그걸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잘 기억해야 된다. 네.
자, 이거 1, 2, 3, 4, 5 중보랑에서 3개 택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거의 3개 해갖고 일렬로 나열해서 세 자리 단수를 만드는데 몇 자리 만들어? 세 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저기 밑에 조건이 없으면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사용했는데 일렬로 나열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똑같은 숫자를 또 써도 된다라는 중복을 합한다 이 얘기야. 예를 든 게 뭐야? 1, 3, 5 또 2, 2, 3이니까 똑같은 숫자 두 번 써도 됐구나라는 거니까 중복을 하겠다. 그럼 조건이 없으면 세 자리 만들면 뭐 여기 오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5니까 몇 가지? 5가지. 여기도 5가지, 5가지. 그래서 125가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조건을 플러스 시켰어. 그냥 둔 게 아니라. 조건이 뭐가 붙었어? 갑자리 숫자. 이 세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여야 되는데 합이 홀수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지 합이 홀수가 된다. 그치? 그래서 합이 홀수가 되려면 모두 홀수거나 1번. 그러니까 세 개가 홀수. 또는 한 개만 홀수, 두 개는 짝수인 경우가 합쳤을 때 합이 홀수가 된다. 그래서 홀수가 홀수일 때 합이 홀수가 된다는 걸 코멘트 붙여놓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 얼른 써라. 그래서 세 개가 홀수됐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홀수 몇 개? 뭐뭐 있니? 그렇지. 1, 3, 5가 있으니까 1, 3, 5 중에서 세 자리 찾는 방법은 여기 1 아니면 3 아니면 5, 1 아니면 3 아니면 5, 1 아니면 3 아니니까 몇 가지? 3, 3, 3. 그래서 27가지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한 개가 홀수고 두 개가 짝수인 경우는 여러분이 쓰면 되죠. 홀짝짝 이렇게 해서 쓰거나 아니면 짝홀, 짝홀, 짝. 이 경우 아니면 짝짝홀밖에 없죠. 이제 세팅하고 생각해보세요. 홀수.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되죠? 몇 가지? 세 가지. 짝수는 2하고 4밖에 없죠? 여기 짝수 2와 또는 4. 몇 가지? 두 가지. 그래도 두 가지. 이건 위치적인 거만 바뀌니까 2, 3, 2. 2, 3이니까 결국 곱한값 똑같죠? 이거 몇 배 하면 돼? 세 배를 하면 된다.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알겠어? 세 개 모두 홀수는 1, 3, 5 중에서 뽑는 거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홀짝짝이니까 홀수 세 가지 중에 하나, 짝수 두 가지 중에 하나, 짝수 두 가지 중에 하나. 3, 2. 곱하기 몇 하면 된다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이미 홀수의 위치를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27 더하기 이거 얼마다? 66에 36을 더하면 60 3가지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계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이 표현한 것 중에서 여기 나온 거. 자, 중복을 하기 위해서 5개 숫자를 만드는데 0, 1, 2, 3, 4 갖고 4자리 단수를 만들래. 자, 0이 포함되어 있어. 0, 1, 2, 3, 4 가지고 4자리를 만들래. 되도록이면 기호를 안 쓴다고. 저렇게 밑줄 4줄 치는 게 맞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 4자리 있으니까. 그렇지. 1, 2, 3, 4 몇 가지? 4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중복을 하는 거 쓰면 5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5가지가 되고. 분명히 문제에 중복을 합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썼던 걸 써도 좋다 이게. 근데 여기는 0만 못 쓰니까 4가지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0가지, 25가지 곱해서 답 내면 된다. 알았어? 했니?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0, 1, 2, 3, 4 이거를 중복을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래. 그 자연수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때 3천이 몇 번째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숫자가 몇 번째냐 그러면 그 앞에 몇 개가 나와 있는지 판단하면 돼. 1, 2, 3, 4, 5 그럼 얘는 몇 번째야? 앞에 4개가 있으니까 5번째다라고 보면 돼. 그와 같은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자연수를 만들래. 그럼 자연수 만들니까 한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한 자리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라고? 개수가 중요한 거야. 몇 번째냐 물어보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쓸 수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이제 두 자리가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돼. 두 자리는 여기 오면 되는데 안 되죠.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1, 2, 3, 4 중 4가지. 그리고 여기는 5가지. 여기도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5가지 다 쓸 수 있다. 썼던 거 또 써도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1, 2도 나올 수 있었어. 12도 나올 수 있고 22도 나올 수 있고 33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세 자리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야. 여기 몇 가지? 4가지. 영은 못 쓰죠? 그 다음 5가지, 5가지. 이제 몇 천? 4자리니까 3천을 찾아가려면 여기 1로 고정됐을 때를 찾아야지. 그러면 여기 몇 가지? 4가지, 5가지. 5가지. 또 5가지, 5가지.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 그러니까 3수로 시작하는 건 3천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를 더해서 찾으면 된다. 알겠죠? 응? 그러니까 앞에가 4개가 깔려있으면 얘 몇 번째라고? 5번째니까 앞에 개수에다가 더하기라면 번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총 개수 더한 다음에 더하기라면 3천이 몇 번째인지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다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야. 떨어지는 그냥 쭉 떨어지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함수 개수. 자 여기 중요 표시. 이제 뭐 함수의 개수가 할 때 조건이 막 붙어요. 자 정역의 x가 1, 2, 3, 4 함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x가 1, 2, 3, 4고 그 다음에 공역 y가 뭐 5, 6, 7로 돼 있다. 근데 1번에서 물어보는 건 함수 개수 물어봤어. 함수는 몇 개니 물어보면 공역 개수가 몇 개야? 3개. 정역 개수 몇 개야? 4개. 공정. 그 3의 4승 81개가 나올 것이고 공정.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f2를 7로 고정시켰을 때 함수가 몇 개 나오냐 물어봤어. 그럼 1은 이미 짝꿍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야. 그럼 정역 몇 개 남았어? 공역은 몇 개야? 얘 7로 못 가? 갈 수 있죠? 공역 몇 개? 3개. 정역 몇 개? 3개. 3의 3승. 그래서 27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때문에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나온 풀이랑 다르게 할 거라서 필기를 좀 하시면 공역과 피역이 같은 이 함수 개수를 체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이 다시 붙여야 돼. 천천히 다시 할 테니까 잘 봐. 책 6권이 있는데 그거를 2권씩 분류를 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 6권 중에 몇 권을 뽑아? 일단 뽑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6권 중에 2권 뽑았다. 6C2. 그 다음에 남은 게 4권이니까 4C2. 2권 중에 2권 나왔으니까 2C2가 되죠. 근데 내가 처음에 2권 뽑았을 때 뽑은 2권이 AB가 뽑히고 CD가 뽑히고 EF가 뽑혔다고 했을 때 응? 이거랑 처음에 AB 뽑고 두 번째 4권 중에 2개 뽑은 게 EF를 뽑고 CD를 뽑았어. 그 다음에 뭐 CD를 뽑고 AB 뽑고 EF 뽑았어. 근데 이건 결국은 다 분류가 어때? 같은 거지. A랑 B가 한 세트, CD가 한 세트, EF가 한 세트라고. 순서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분류해 놓은 게 AB가 한 세트, CD가 한 세트, EF가 한 세트가 이건 전부 다 같은 경우에 다른 거야. 같은 경우가 되죠. 그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국어책하고 영어책, 뭐 수학책하고 물리책 이런 식으로 세트별로 묶어놓은 건 얘네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여기 맨 앞에 AB 아니면 CD 아니면 EF니까 3가지. 그 다음엔 2가지. 1가지가 되죠. 이것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총 6가지의 표현이 나온다고. 그 6가지가 다 같다는 것 같아. 전부 다 같은 경우지? AB가 한 세트, CD가 한 세트, EF가 한 세트 다 똑같은 거라고. CD가 한 세트, AB가 한 세트, EF가 한 세트. 다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우리는 한 가지화 시켜야 돼.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300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00분의 1 한 게 바로 분할이었다. 그래서 분류한 개수가 똑같을 때 그놈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300분의 1을 취한다라고. 1학년 때 분할을 배웠다.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알았지? 책을 그냥 분류한 거야. 책의 위치에 상관없어. AB를 오른쪽에 놓고 CD를 가운데 놓고 EF를 맨 끝에 놓고 EF를 맨 왼쪽에 놓고 AB를 중간에 놓고 CD를 오른쪽에 놔도 결국은 똑같은 묶음이다 얘기야. 알았죠? 근데 그거를 가, 나, 다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분배를 한대. 태희님. 분배를 하면 얘를 가에다 주는 거와 얘를 가에다 주는 경우가 같아 안 같아?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누가 아니면 누가 아니고 3가지.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다. 하나 줘야 되고 그 다음 얘는 2가지. 그리고 1가지. 그래서 곱하기 3명한테 준다 그러면 3패. 이게 뭐 하는 거야? 분배한 거다. 알겠지? 한 번만 더 연습할게. 자 이제 8건이 있는데 그 8건을 분할을 한대. 3건, 2건으로 먼저. 그럼 묶음이 몇 묶음이야? 세 묶음이지. 세 묶음이니까 세 사람한테 주고 싶어. 이렇게 하고 3명한테 주는 경우가 몇 가지나 되냐를 물어보면 먼저 분할을 해야 돼. 묶음을 쪼개야 돼. 여러분이 3권을 먼저 뽑아야 되잖아. 몇 권 중에서 8권 중에서 내가 3권을 뽑아서 오른쪽에 놓고 그리고 나머지 5권 중에 3권을 뽑아서 가운데 놓고 그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건 중에 두 건인데 내가 처음에 뽑은 게 ABC가 뽑히고 DEF가 뽑히고 그 다음에 GH가 뽑혔다고 치자. 세 건 자리랑 두 건 자리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내가 ETF 뽑히고 ABC가 뽑히고 GH가 뽑힐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다. 분리하는 경우는 이 조합이라는 건 순서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한 가지 와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2팩분의 1을 했다. 그래서 결국 뭐 했냐 그러면 묶음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눴다라는 게 1학년 때 배웠던 분할이라고. 근데 그걸 몇 명한테 줘? 3명한테 준다 그러면 가나 다한테 주는 거니까 얘를 가에다 주면 나에다 줄지 다 줄지 결정해야 되니까 몇 가지 얘가 줄 수 있는 몇 가지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다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1 곱하기 3팩토리얼 하는 게 분배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심? 그럼 이 문제 갑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자, 공역은 누구야? 5, 6, 7. 근데 치역이 뭐야? 5, 6, 7이 돼야 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 선택을 받는 애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얘기죠 이렇게.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역 4개를 지금처럼 무조건 3개의 숫자합으로 분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2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하나씩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4라는 숫자를 둘 하나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 그 얘기야. 먼저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쪼개기부터 한다고. 2라고 2를 먼저 묶을지 2라고 3을 2개를 묶을지 1, 4를 묶을지. 그러니까 여기는 4C 2C1 1C라고 표현되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1, 2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200분의 1을 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수를 분할한 거야. 근데 그 분할한 거를 이제 5, 6, 7한테 줘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1, 2를 내가 처음에 4개 중에서 뽑은 게 1,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분할했으면 이제 5, 6, 7한테 줘야 돼. 얘가 5 아니면 6 아니면 7이니까 몇 가지? 얘는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개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에 나온 풀이랑 다른 풀이니까 풀이법 적어 놓으시고 이런 풀이도 있다. 다음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생각했더니 K가 0 시원치 않네. 자, 얘 답은 얼마? 4, 3 나누기 저 아까 뭐죠? 4, 3 나누기 2라는 거고 다시 2C는 2죠. 얘는 2팩분의 1인데 2분의 1이죠. 얘는 6이죠. 약분시키면 6, 6에 36가지 답은 똑같이 일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지? 선생님 믿는 방식은 분할, 근데 어차피 분할 못하면 안 되니까 응용된 문제를 풀 때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1, 2, 3, 4, 5, 6 자연수의 원소가 이렇게 3, 4, 5, 6까지 주어지는데 그게 x라는 함수, 점 집합. 그 집합 x에서 x의 함수가 정해져 있다. 1, 2, 3, 4, 5, 6. 6개에서 이렇게 함수를 정한대. 근데 F3은 뭐래? 처음 조건에 짝수를 봐야 된대 라고 했어요. 그리고 x가 3보다 작으면 함수값은 3보다 작은 함수값은 3의 함수값보다 작은 쪽을 가야 되고 x가 3보다 크면 x의 함수값은 3의 함수값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함수 몇 개 만드냐 이렇게 겹쳐가게 만든다고. 그럼 여러분이 제일 출발할 것은 F3이 짝수라고 한 요놈부터 출발해야지. 그럼 첫 번째 1번 F3이 짝수 그랬으니까 짝수 뭐 있어? 이사요. 그러니까 얘가 2로 가거나 또는 F3이 몇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또는 F3이 6으로 가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되겠다 얘기야. 그러면 1, 2, 3, 4, 5 이거 벤다이어를 그리지 말고 그냥 빨리 쓰는 게 낫겠죠. 실수하지 않게 1, 3, 4, 5 F3은 몇으로 간대? 2로 간대. 그러면 이 말 3보다 작은 놈들은 3의 함수값 2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1,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만 가야 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그러니까 1 곱하기 1 굳이 쓸게요. 그 다음에 4, 5, 6은 3보다 어느 쪽? 큰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니까 4가지. 5도 4가지. 그 다음에 6도 4가지. 그래서 64가지가 만들어진다.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함수 순서 상관없어. 뭘 펴도 돼 라는 거지. 중복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3이 닿으면 1, 2, 3, 4, 5, 6 1, 2, 3, 4, 5, 6에서 F3이 이번에는 4로 간대. 그럼 1, 2는 어디로 가야 돼? 1, 2, 3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2도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4, 5, 6은 5, 6으로 가야 되죠?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는 얼마다? 9, 8에 7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1, 2, 3, 4, 5, 6에서 3이 6으로 가버리면 3보다 큰 숫자들이 갈 데가 있어. 그럼 정의역이 정할 수 없잖아. 그럼 함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또는 이거니까 합의 법칙. 경우 뭐 하면 돼? 좋아요. 더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36가지가 됩니다. 네. 끝.